조용하지만 누구도 알아차리기 힘든 실수가 있습니다. 소리치지도 경고하지도 당장 아픔을 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리가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며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원하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 의해 제자리에 묶여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제 이야기에 끝까지 귀 기울여 주세요. 제가 지금부터 밝힐 내용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겁니다. 이 조용한 실수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욕망이 생기기 전, 어떤 목표를 세우기 전, 당신의 삶에 무엇을 허용할지에 대한 한계를 정하는 내면의 이미지가 존재합니다. 이 이미지는 마치 온도 조절기 같습니다. 동기부여나 노력, 긍정적인 생각으로 일시적으로 열을 올릴 수는 있지만 자기 인식이 너무 낮게 설정되어 있다면 삶은 언제나 모든 것을 다시 시키는 방법을 찾아낼 겁니다. 저도 수년 동안 정확히 이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면에 허락이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저 또 다른 하루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잠에서 깨곤 했습니다. 임시직으로 일하고 방향도 뚜렷한 기대도 없이 그저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속 깊이 저 같은 사람은 그런 꿈을 가질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낮은 자기 이미지의 잔인한 점입니다. 넌 할 수 없어 라고 소리치지 않습니다. 대신 그건 너를 위한 게 아니야 라고 속삭입니다. 그저 생존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바라볼 때 풍요라는 생각은 불안정하고 위험하며 심지어는 무책임하게 느껴집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부모님보다 더 많이 번다는 생각만으로도 죄책감을 느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번영을 원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길까요? 이것은 불운이 아니라 내면의 일관성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언제나 스스로가 가진 이미지에 충실하도록 노력합니다. 행동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명확한 기회조차도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들은 미루고 망설이고 의심하다가 그것을 신중함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로는 감정적 자기 보호인 거죠. 오래된 정체성에 도전하는 것보다 익숙한 것에 머무는 것이 더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생겼을 때 제 안에 무언가가 물러서라고 말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의식적인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공간으로 제가 발을 들여놓는 듯한 낯선 소외감이었습니다. 이 감정은 현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어린 시절 들었던 말들, 조용한 비교들,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라는 생각을 형성했던 경험들로부터 비롯된 오래된 조건화에서 오는 것입니다. 현실화는 원하는 것을 시각화할 때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누구인지를 재정의할 할 때 시작됩니다. 우주는 가끔 생기는 욕망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확신에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반복되는 생각은 정신적 습관을 만들고 정신적 습관은 정체성을 형성하며 정체성이 곧 결과를 결정합니다. 내면적으로 스스로를 불충분하다고 여기는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더 많은 돈을 벌어도 불안감을 느낍니다. 인정을 받아도 의심합니다. 진전을 이루어도 곧 추락할 것을 예상합니다. 이런 내면의 상태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행동들을 만들어냅니다. 성급한 결정, 좋지 않은 재정적 선택, 잘못된 인연 등 그것은 벌이 아니라 일치정렬입니다. 반면에 자기 이미지가 변하면 모든 것이 함께 변합니다. 내면의 인식을 조절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자세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며 선택의 패턴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비로소 외부 현실이 따라옵니다. 삶은 결코 정체성을 앞서지 않고 뒤따릅니다. 스스로에 대한 내면의 이미지를 바꾸어 삶의 길을 완전히 변화시킨 공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짐 캐리는 어떤 결과도 나타나기 전에 새로운 정체성을 시각화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돈이 자신감을 만든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자신감이 돈을 위한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하는 문장은 간단합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지속하기 불편한 것을 잃습니다. 부유함이 내면의 긴장을 유발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없앨 겁니다. 성공이 거절의 두려움을 낳는다면 당신은 그것을 밀어낼 겁니다. 마음은 익숙한 것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언제나 익숙한 것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과에 매달려 삶을 바꾸려 할 때 원인을 조절할 용기를 가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 이미지가 바로 그 조용한 원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버는 것을 받아들일지, 얼마나 사랑하는 것을 받아들일지, 얼마나 성장하는 것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하기 전까지 더 큰 것을 현실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보이지 않는 한계에 맞서는 일시적인 노력일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스스로를 탓하는 것을 멈추고 재프로그래밍을 시작합니다. 당신에게 잘못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오래된 이미지가 업데이트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외부 세계는 그에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저는 더 열심히 일할수록 삶이 저에게 보상할 의무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생각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깊이 박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주말을 희생하고 좌절감을 삼키고 영혼을 갉아먹는 환경을 견뎌내는 것. 그런데도 결과는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노와 탈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불신을 낳습니다. 불편하지만 자유를 주는 진실은 이렇습니다. 내면의 정열 없는 노력은 진전을 만들지 못하고 그저 당신이 이미 있는 곳을 강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제가 소방관으로 일할 때 제 임무를 수행하고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지만 내면에는 끊임없는 정체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감사함의 부족이 아니라 확장의 부족이었습니다. 제 안의 무언가는 제가 내면에서 싹트기 시작한 정체성과 일치하지 않는 곳에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동일한 내면 구조를 유지하면서 더 큰 결과를 강요하려 하는 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이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들은 피곤하게 일어나서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똑같은 감정적 정체성에서 계속 움직입니다. 문제는 일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 일이 수행되는 내면의 지점입니다. 마음이 정렬되지 않으면 노력은 저항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저항은 진전을 만들지 않고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인간 행동 연구에 따르면 성공이 오직 노력에 달려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정체성, 자존감, 감정적 일관성과 같은 내적 요소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결과는 만성적인 탈진입니다. 그들은 더 많이 일하고 더 적게 얻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결론 내리지만 실제로는 오래된 자기 이미지에 충실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소방관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을 때 그것은 충동적인 도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내면의 조정에서 비롯된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제가 가능한 선택지에 제한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떤 외부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제가 청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사업 경험도 정식 교육도 그 어떤 보장도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새로운 내면의 기준이었습니다. 첫 해에 그 사업은 1억 3천만 원이 넘는 돈을 벌었습니다. 이것은 그 산업이 특별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같은 정체성에서 성장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점입니다. 지속 가능한 결과는 내면의 변화보다 먼저 오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 후에 옵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와 무엇을 하는지를 정렬하지 않고 성장하려 할 때 마음은 거의 보이지 않는 자기 방해를 만듭니다. 미루기, 잘못된 계산을 한 결정, 대금 청구에 대한 두려움, 확장에 대한 두려움, 실수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이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그저 오래된 정체성이 살아남으려 애쓰는 것일 뿐입니다. 당신은 돈을 더 많이 벌면 문제가 더 많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아나요? 아니면 돈은 사람을 변하게 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이 말들은 의견이 아닙니다. 지혜로 위장한 내면의 한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계가 존재하는 한 어떤 노력도 정체성이라는 보이지 않는 천장에 부딪힐 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체성과 행동 사이에 강한 일관성을 가진 사람들은 더 높은 수준의 웰빙, 더 나은 직업적 성과, 그리고 더 균형 잡힌 재정적 결정을 내립니다. 문제는 노력의 부족이 아닙니다. 정렬입니다.
마음과 행동이 함께 작동할 때 노력은 더 이상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흐릅니다. 만약 이 내용이 지금까지 공감되셨다면 이와 같은 통찰이 계속 퍼져나가 잘못된 방향으로 애쓰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이 글을 공유하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 메시지가 더 넓게 확산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하는 문장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너무 많이 일해서 지친 것이 아니라 스스로와 맞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친 것입니다. 정렬이 이루어지면 똑같은 노력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명확해지면 당신은 삶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마침내 삶과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재정적 결정이 합리적이라고 믿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돈에 대한 어떤 의식적인 생각보다 먼저 조용한 감정이 통제권을 잡습니다. 잃을 것에 대한 두려움, 버는 것에 대한 죄책감,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감,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에 대한 수치심, 이러한 감정들은 논리보다 먼저 발생하며 허락을 구하지 않고 매일의 선택을 형성합니다. 저는 이론적으로 번영할 모든 것을 갖춘 사람들을 관찰하며 이것을 배웠습니다.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며 기회로 가득 찬 사람들이 엄청난 돈을 벌고도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지식의 부족이 아니라 감정적 불편함이었습니다. 돈이 그것을 유지할 준비가 되지 않은 내부 시스템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내면의 긴장을 유발하는 것은 결국 거부됩니다. 매우 흔한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벌고 싶다고 말하지만 더 큰 은행 계좌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속이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돈을 문제, 갈등, 외로움 또는 정체성 상실과 연관짓습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없애기 위한 상황을 만듭니다. 불필요하게 돈을 쓰고 충동적인 선택을 하며 나쁜 결정에 얽히는 사람은 종종 그것을 불운이라고 부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해소되지 않은 감정들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전두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두려움이나 불안 같은 감정이 활성화될 때면 현명하게 계획하고 선택하는 능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는 많은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알면서도 왜 자꾸만 재정적인 실수를 반복하는지 설명해 줍니다. 저 또한 이런 내면의 갈등을 겪었습니다. 어떤 시기에는 재정적으로 한 발짝 나아갈 때마다 뭔가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 듯한 이상한 불편함이 항상 뒤따랐습니다. 저를 괴롭히는 것이 돈 자체가 아니라 오래된 자아가 통제력을 유지하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감정에 단순히 반응하는 대신 그것들을 관찰하기 시작한 순간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인식이 안정감을 가져왔고 감정적인 안정감은 지속성을 만들어냅니다. 이러한 역학을 지배하는 간단한 진실이 있습니다. 편안하게 유지할 수 없는 것은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돈, 관계, 인정, 그리고 성공에도 모두 해당됩니다. 만약 마음 깊은 곳에서 번영하는 것이 이기적이라고 믿는다면 자신을 방해할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성장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멀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믿는다면 스스로를 억제하게 될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여정을 생각해 보세요. 막대한 재산을 얻기 전에 그녀는 감정적 정체성과 자존감에 대한 깊은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돈은 견고한 내면의 토대의 직접적인 결과로 나중에 따라왔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내면의 조화 없이 명성과 부를 빠르게 얻었지만 자기 파괴와 중독, 그리고 상실의 고리에 빠져드는 공인들도 있습니다. 돈이 혼란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내면에 이미 존재하는 것을 증폭시킬 뿐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이렇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어떤 소득 수준을 넘어서면 감정적인 안정감이 부족할 경우 돈이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감정적으로 불균형한 사람들은 돈을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긴장을 완화할 뿐 지속적인 만족감을 쌓아가지 못합니다. 그들은 진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각을 무디게 하기 위해 소비합니다. 여기 간단하지만 심오한 연습이 있습니다. 며칠 동안 돈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감정을 관찰해 보세요. 그것을 바꾸려 하거나 정당화하거나
고치려 하지 마세요. 그저 관찰하세요. 이러한 수준의 인식이 오래된 패턴을 자동으로 해소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을 인정할 때 그것은 한때 당신의 결정에 쥐고 있던 보이지 않는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현실화는 당신이 단순히 원한다고 말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편안하게 유지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감정이 욕망과 일치할 때 돈은 더 이상 긴장의 원천이 아니라 단순히 도구가 됩니다. 그 시점에 당신의 재정 생활은 훨씬 적은 노력으로 스스로 정돈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현실화한다는 것은 우주에게 무언가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외부적인 증거가 나타나기 전에 당신이 되어야 할 사람을 내면에서 구현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과정을 포기합니다. 그들은 시각화하고 확언하며 심지어 며칠 동안 흥분하기도 하지만 현실이 아직 변하지 않은 순간 포기합니다. 이는 바라는 것은 쉽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인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은 내면의 성숙함을 요구합니다. 제 삶에서 이것을 깊이 깨달은 중요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한 후 저는 마음, 패러다임, 그리고 목적에 관한 개념들을 매일 반복해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즉각적인 결과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저 자신의 새로운 모습에 편안함을 느껴야 했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은 매일같이 저항했습니다. 그것은 너무 과하다,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아직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속삭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끈기 있게 계속했습니다. 그것은 외적인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내적인 다짐이었습니다. 이 과정 중에 흥미로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어떤 재정적 이득이 현실화되기 전에 제 행동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받아들였던 상황들을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저 자신을 더 잘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할지 더 큰 분별력으로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강요된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내면에서 유지한 결과였습니다. 현실화는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훨씬 전에 바로 거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결과가 내면의 변화에 선행한다고 믿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심리학 연구는 뇌가 정체성과 환경 사이의 일관성을 추구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충분히 오랫동안 유지할 때 당신의 뇌는 내면의 갈등을 줄이기 위해 결정, 인식, 그리고 행동을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외부 현실은 이러한 내면의 일관성의 결과로 변모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래된 패턴이 다시 고개를 들 때 새로운 패턴을 유지하지 못해서 실패합니다. 가족들이 의심을 표현하거나 친구들이 비웃거나 혹은 숫자들이 여전히 원하는 변화를 반영하지 않을 때 그들은 되돌아갑니다. 유지한다는 것은 아무도 박수치지 않을 때조차 당신의 새로운 자신에게 충실하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를 현실화하는 것은 돈에 대한 확언을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치, 시간, 그리고 목적을 존중하는 사람처럼 매일 행동하는 것입니다. 과시하기 위해 돈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대화에서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감정적이거나 재정적인 잔재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은 정체성에 대한 조용한 선언이며 우주는 그것들의 절대적인 정확성으로 반응합니다. 희망과 결정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희망은 무언가가 변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결정은 변화가 불가피해질 때까지 당신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삶은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의 일관성을 반영할 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원하는 정체성과 일치하는 습관을 오랜 기간 유지하는 사람들은 더 큰 감정적 안정, 향상된 재정적 명확성,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웰빙을 누린다고 합니다. 이는 삶이 더 쉬워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내면에서 흔들리는 것을 멈췄기 때문입니다. 여기 간단하지만 강력한 도전이 있습니다. 30날 동안 마치 당신이 이미 자신을 깊이 존중하는 것처럼 행동해 보세요. 당신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관찰하세요. 당신의 계획을 설명하지 마세요. 인정을 구하지 마세요. 그저 유지하세요. 이 기간이 끝날 때 당신 주변에서 무엇이 스스로 재정돈되기 시작하는지 주목해 보세요.
사람, 기회, 그리고 아이디어는 확고한 정체성에 빠르게 반응합니다. 누군가를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저 끈기 있게 계속해야 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버전의 자신을 충분히 오랫동안 유지할 때 현실화는 더 이상 먼 목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삶은 저항을 멈추고 마침내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이 내용 중 어느 부분이라도 마음에 와닿았다면 어떤 면에서는 이 메시지가 바로 지금 당신이 들어야 할 내용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종종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항상 될 수 있었던 잠재력을 기억해내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 주변에는 너무 열심히 노력하면서도 말 없는 의심을 품고 문제가 능력 부족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단지 내면의 불일치일 뿐입니다. 이것을 들으면서 누군가가 떠올랐다면 이 영상을 그분들과 공유해 주세요. 때로는 적절한 시기에 한 가지 생각이 전체 궤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곳에 함께 해주시고 자신을 위해 이 시간을 할애해 주시고 성장을 위해 열린 마음을 유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